touch everything. I wanna get a kiss from myself. I wanna touch everyone and tell me that is code free. 안녕하세요. 와이스소의 지인지 목수팀 신목수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아주 짧게 방송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목수가 현장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목수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장비 중에 타카총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심하게 우리가 타카총을 쓸 때 다치는 경우가 T50을 쓸 때 좀 다쳐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다루기에 옹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타카를 대고 쏘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수가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위험한 순간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옹이가 보이죠, 다루기에. 옹이에 T50을 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다루기를 잡고 T50을 쏠 때가 있는데, 옹이 근처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보세요, 제가 T50을 쏴 볼게요. 옹이에. 자, 못이 어떻게 되죠? 자, 옹이를 끌고 가지 못하고 못이 위로 튀어와요. 그죠? 네, T50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런 경우가 예기치 못하게 이제 핀이 튕기면서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아마 핀을 박을 때 급하더라도 옹이는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핀을 박는 연습을 해보면 습관이 중요하죠. 알고 있으면 안 당하는데 모르면 옆에 손가락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카트 칼질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카트 칼질을 하는 게 굉장히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가 카트 칼질을 할 때 좀 간과하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MD 삿대를 삿대가 있어요. 우리가 칼질을 할 때 보통 세워서, 눕혀서 칼질도 하지만 세워서 칼질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칼질을 할 때 손이 밑에 있는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칼을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숙다리 대신 뭐 기공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조심하지만, 그래도 이 카트 칼질을 할 때 다쳐요. 손이 카트 칼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 칼을 긋다 보면 칼이 타요. MD를 이렇게 칼이 타게 되면, 우리가 급하게 긋다 보니까 뭐 천천히 그으면은 뭐 피할 수 있겠지만, 급하게 긋다 보니까 손이 밑에 있을 때 MD를 걸쳐서 칼이 타면서 가장 많이 다친 손가락이 지금 이 검지, 약지, 이렇게 같이 구워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우를 우리 초목이나 우리 중목들 항상 작업할 때 조심하시라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현장은 뭐 아파트 현장인데, 나름 뭐 평수가 크기 때문에 할 일이 좀 많아요. 원형 기둥도 있고요. 사각 기둥을 지금 원형으로 감아 싼 거거든요. 이건 다음 파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인덱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도는 시공을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이었어요. 목수수첩 캡틴님과 통화를 하고 조금 보완할 거 좀 보완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기본 샘플을, 인덱스도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문이 앞쪽에 달려요. 지금 요게 문이고, 요게 도어다리예요. 이 도어다리는 1대1이겠죠. 그리고 손잡이, 목수수도 캡틴 님 방송을 보면서 따라 한 건데,
이 7전이 나오는 이유가 손잡이 때문에 손잡이랑 1대1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목수스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따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인디스도어가 두 가지를 조금 묶어 놓은 거예요. 시공을 해보니까 히든도어와 9mm 문선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 놓은 문틀이거든요. 아마 부산권에서는 인디스도어를 아직까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9mm 히든 이렇게 많이 가는데 아무래도 유행이 아마 인디스도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빠르게 이렇게 조금 정보를 습득을 해서 인디스도어를 시공을 해봤고요. 일단 마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도장 마감이나 필름 마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부분은 필름 마감을 하고 이쪽에 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감을 지어놓고 제가 인디스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인디스도어는 문이 앞쪽으로 달려요. 벽체를 무조건 7전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7전 뒤에 문이 달리는 거예요. 보통 문은 뒤쪽에 달리잖아요. 그렇죠? 뒤쪽에 달리는데 문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뒷공간도 확보를 하면서 앞부분에 보면 남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남마 부분. 근데 히든도어처럼 이게 고급지를 1전을 내려놨어요. 무조건 문은 어깨 가공을 해서 들어가야지 빗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문을 다 만들어 보면 상당히 예쁘지 않을까. 뒷면을 한번 볼게요. 앞부분은 보통 보면 히든도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벽체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벽체가 붙겠죠. 이렇게 벽체가 붙으면 뒤에는 자동적으로 9mm만 보이게끔 9mm 문선이 되게끔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키움 타공은 앞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문이 예전에 우리가 9mm를 잡을 때하고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9mm도 보면 문 스토퍼가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문이 뒤쪽에 달리는 상황인데 지금 뒤에서 보면 9mm 문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보니까 앞으로 아마 굉장히 좀 유행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상에 굉장히 유행을 할 수 있는 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네요. 일단 오늘 뭐 간단하게 인디스도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앞부분에 얘기해드렸던 목수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목수는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굉장히 많이 아껴야 되고 일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네요. 제 방송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YS쇼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